88세 할아버지의 혈당과 혈관 나이가 놀랍게도 50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할아버지가 70년간 매일 라면을 드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할아버지에겐 철칙이 있었습니다. 라면 한 젓가락에 생깻잎 한 장, 매 끼니 30장의 깻잎을 꼭 함께 드셨답니다. 영양학 연구를 보면 깻잎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라면의 탄수화물이 당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확 늦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아주는 거죠. 특히 깻잎 속 비타민 K 성분은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걸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라면을 먹고도 혈당을 지키는 깻잎의 놀라운 과학,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양정보 박사 김미영입니다. 저는 여러 식품 영양 연구 자료들을 정리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 이야기로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는 게 제 목표랍니다. 어제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2세 이순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박사님,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3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 후로 집에서 라면을 한 번도 못 끓였답니다. 남편 눈치가 보여서요. 가끔 남편 외출하실 때 몰래 끓여 먹는데 그것도 죄책감이 들어서 제대로 즐기질 못해요. 남편 외출할 때 몰래 끓여 먹는데 그것도 죄책감이 들어서 제대로 즐기질 못해요. 라면 먹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건가요? 우리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먹는 법은 없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고민이죠. 이순자님 부부처럼 당뇨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8세 박정혜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박사님, 깻잎 말고 다른 채소는 안 되나요? 저희 남편은 깻잎 특유의 향을 싫어해서요. 부산 동래구 75세 최영자님은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라면 대신 국수나 우동은 괜찮나요? 같은 면인데 뭐가 다른 건가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모든 분들을 위해 라면과 깻잎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참고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해봤어요.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 지금 드시고 계신 약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식단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식단은 영양 전문가와 함께 짜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매일 라면을 먹는데도 깻잎 30장 덕분에 건강하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라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의 적이잖아요. 나트륨 폭탄, 탄수화물 덩어리, 기름에 튀긴 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끊으라고 하는 게 라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70년간 매일 라면을 드신 할아버지가 혈당도 혈관도 50대라니. 대체 깻잎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깻잎이 라면의 치명적인 단점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독을 먹으면서 동시에 해독제를 먹는 것처럼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원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깻잎이 무슨 일을 하길래 라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3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깻잎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라면 한 그릇 드시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면의 면발은 밀가루, 즉 정제 탄수화물이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당으로 변해서 피로 흡수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췌장도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갑자기 치솟은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막 쏟아내야 하거든요. 마치 119 출동하듯이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이게 매일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결국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이에요. 무섭죠? 그런데 말입니다. 깻잎 30장을 먼저 혹은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깻잎에 가득한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도착해서 끈적한 방어막을 칩니다.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깔리는 거예요. 라면의 면발이 당으로 변해 흡수되려고 할 때 이 식이섬유 그물망이 그 속도를 꽉 붙잡고 늦춰주는 겁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언덕처럼 완만하게 오르도록 돕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식이섬유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30%에서 40%까지 느려진다고 합니다. 혈관과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깻잎 한 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얼마나 될까요? 생깻잎 10장이면 약 1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30장이면 3g이죠.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거의 비슷한 양입니다.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 사과 한 개를 같이 먹는 셈이에요. 두 번째, 비타민 K의 놀라운 역할입니다. 바로 어르신께서 처음에 알려주신 그 영상의 핵심 정보이기도 한데요. 깻잎에는 비타민 K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고요? 생깻잎 10장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100%를 채울 수 있어요. 30장이면 하루 권장량의 3배죠. 자, 그런데 비타민 K가 뭐 하는 애냐고요? 보통은 피를 먹게 하는 역할로만 알려졌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피가 멈추는 것도 이 비타민 K 덕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K가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 즉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혈당 조절 공장인 췌장이 지치지 않게 영양제를 넣어주는 셈이죠. 연구진들이 실험을 했어요.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요. 비타민 K를 충분히 먹은 그룹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졌답니다. 라면의 면발이 당으로 변해 흡수되려고 할 때 이 식이섬유 그물망이 그 속도를 꽉 붙잡고 늦춰주는 겁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언덕처럼 완만하게 오르도록 돕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식이섬유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30%에서 40%까지 느려진다고 합니다. 혈관과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깻잎 한 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얼마나 될까요? 생깻잎 10장이면 약 1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30장이면 3g이죠.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거의 비슷한 양입니다.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 사과 한 개를 같이 먹는 셈이에요. 두 번째, 비타민 K의 놀라운 역할입니다. 바로 어르신께서 처음에 알려주신 그 영상의 핵심 정보이기도 한데요. 깻잎에는 비타민 K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고요? 생깻잎 10장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100%를 채울 수 있어요. 30장이면 하루 권장량의 3배죠. 자, 그런데 비타민 K가 뭐 하는 애냐고요? 보통은 피를 먹게 하는 역할로만 알려졌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피가 멈추는 것도 이 비타민 K 덕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K가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 즉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혈당 조절 공장인 췌장이 지치지 않게 영양제를 넣어주는 셈이죠. 연구진들이 실험을 했어요.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요. 비타민 K를 충분히 먹은 그룹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졌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비타민 K는 뼈 건강에도 아주 중요해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깻잎을 많이 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골다공증도 덜 생기시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세 번째, 깻잎 속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라면은 보통 기름에 튀긴 유탕면이죠.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기름 같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나쁜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몸속에 작은 불씨가 생기는 것처럼요. 이 염증이 쌓이고 쌓이면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릴라케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몸속의 나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거죠. 또 깻잎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건 원래 눈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유명하죠. 당근이나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 그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분들도 항산화 작용을 한답니다. 라면 먹으면서 생기는 나쁜 물질들과 싸워주는 지원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깻잎 30장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첫째,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30%에서 40% 늦춰줍니다. 둘째, 비타민 K가 췌장을 도와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합니다. 셋째, 각종 항산화 성분이 라면의 나쁜 성분을 중화시켜줍니다. 마치 독과 해독제를 동시에 먹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제 왜 할아버지가 70년간 라면을 드셔도 건강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8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식습관을 갖게 되셨을까요? 지금부터 할아버지의 70년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때는 1955년 할아버지가 28살 때였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막노동꾼이셨어요. 하루 종일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벽돌을 싸는 힘든 일이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현장 인부들이 모여서 끼니를 때웠는데요. 밥을 싸올 형편이 안 되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때 구세주가 뭐였냐고요? 바로 라면이었어요. 그때는 라면이 귀했어. 한 봉지에 10원 했으니까. 그래도 밥보다는 싸고 빨리 끓일 수 있으니까 자주 먹었지. 처음엔 맛있었어요.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한 그릇 후루룩 들이키면 속이 든든하고 힘이 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매일 라면을 먹다 보니 속쓰림이 점점 심해졌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 물만 마셔도 신물이 올라오고.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대요. 동료들이 깜짝 놀라서 그늘에 눕혀놨는데요. 그때 옆 밭에서 일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왜 이래? 라면만 먹어서 그래. 이거 먹어봐. 그분이 건네신 게 뭐였냐고요? 막 따온 생 깻잎 한 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먹기 싫었어. 풀냄새 나고 질긴 게 뭐가 좋다고. 근데 할머니가 자꾸 권하시니까 먹었지.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깻잎을 몇 장 씹어 먹었더니 속이 서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날 점심에 라면을 끓였는데요. 혹시나 해서 깻잎을 함께 먹어봤답니다. 이상하네. 라면 먹고도 속이 안 쓰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실험을 시작하셨어요. 라면만 먹는 날과 깻잎을 함께 먹는 날을 비교해 보신 거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깻잎을 먹으면 속도 편하고 다음날 화장실도 잘 가고 몸이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철칙이 됐지. 라면 한 젓가락, 깻잎 한 장. 그런데 왜 하필 30장이었을까요? 처음엔 5장, 10장 이렇게 먹으셨대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또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깻잎을 조금씩 늘렸답니다. 15장, 20장, 25장. 그러다가 30장에서 딱 맞는 균형을 찾으신 거예요. 30장 먹으면 딱이야. 그것보다 적으면 속이 좀 불편하고 그것보다 많으면 깻잎 씹느라 턱이 아파. 70년간 이 철칙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답니다. 출장을 가도 여행을 가도 명절에도 항상 깻잎 30장을 챙기셨어요. 사실 중간에 포기할 뻔한 적도 있으셨대요. 60대 때였어요. 자식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랍니다. 라면을 매일 드신다고요? 아버님, 그건 안 됩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당장 끊으세요. 자식들도 난리가 났죠. 아버지, 이제 라면 그만 드세요. 건강 망가져요. 할아버지는 고민하셨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미안하더라고. 나도 오래 살아야 손주들 보지 않겠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라면을 끊으셨대요. 그런데 1년 뒤 정기검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아버님, 작년에 라면 끊으라고 했는데 잘 지키셨네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죠. 선생님, 사실은요. 저 라면 계속 먹었어요.
다만 깻잎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당황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게 비결이었군요. 깻잎의 식이섬유가 도와준 거예요. 계속 그렇게 드세요. 아버님이 주치하셨네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라면을 드셨답니다. 그렇게 7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주에도 검진을 받으셨는데요. 88세의 나이에도 혈당은 공복 95mg, 식후 2시간 혈당 130mg. 완벽한 정상 수치였답니다. 혈관 나이는 50대. 콜레스테롤 수치도 깨끗.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버님, 식단 관리 교과서처럼 하셨네요. 깻잎이 아버님 평생 주치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라면을 드세요. 아침엔 라면,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또 라면. 그리고 항상 곁에는 생깻잎 30장이 있답니다. 나는 깻잎 덕분에 건강하게 늙었어. 손주들도 이제 깻잎 먹으라고 하더라고. 호호.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세 김철수님입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어요. 공복 혈당 115mg.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고하셨죠. 지금 식습관 안 바꾸시면 1년 안에 당뇨병 확진 받으실 겁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패닉에 빠지셨답니다. 평생 밥과 면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밥이랑 국수를 끊으라니. 그럼 뭘 먹고 살라고. 부인께서도 걱정이 태산이셨어요. 냉장고에서 밥과 면을 다 치워버리고 현미밥과 잡곡밥만 준비하셨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적응이 안 되셨어요. 몰래 분식집에 가서 국수를 드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보셨대요. 저 할아버지는 라면을 먹는데 건강하네. 깻잎이 비결이라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1개월 차. 밥 먹기 전에 깻잎 5장을 먼저 드셨어요. 처음엔 힘들었답니다. 깻잎이 질기고 향이 강해서 먹기 불편하셨거든요. 하지만 꾹 참으셨죠. 당뇨만은 피하고 싶었어. 우리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 신기한 건 식후 2시간이 지나도 몸이 무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엔 밥 먹고 나면 졸리고 나른했는데 깻잎을 먹으니 그런 게 없었답니다. 3개월 차에는 깻잎을 10장으로 늘리셨어요. 이제는 익숙해지셔서 깻잎 없이는 밥을 못 드실 정도가 되셨답니다. 깻잎 먹으면 입이 개운해. 밥맛도 더 좋아져. 3개월 후 검진 결과 공복 혈당 105mg, 10mg이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답니다. 잘하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6개월 후 검진에서 드디어 목표 달성. 공복 혈당 98mg. 완벽한 정상 수치였답니다. 식후 2시간 혈당도 125mg. 당뇨 전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도 안 드셨는데. 김철수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죠. 깻잎이요. 매 끼니 깻잎 10장씩 먹었어요. 지금도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깻잎을 드신답니다. 밥 먹기 전 깻잎 10장이 이제는 습관이 되셨어요. 깻잎이 내 생명을 구했어. 당뇨약 안 먹고 건강 지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수 할아버지와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참고 사례일 뿐입니다. 이분들이 깻잎으로 건강을 관리하신 경험담이에요. 깻잎이 당뇨를 치료하거나 완치시킨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체질, 유전적 요인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식단을 조절하셔야 해요. 깻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수단이지 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도 해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깻잎 30장이나 먹어야 하나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요. 천만에요. 처음부터 30장 드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5장만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딱 한 끼만 선택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저녁 식사에 깻잎을 곁들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고요? 저녁에 먹는 탄수화물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낮에는 활동하니까 혈당이 소모되는데 저녁엔 자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먹은 탄수화물이 고스란히 혈당으로 남아서 혈관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밥 드시기 전에 깻잎 5장을 먼저 드세요. 천천히 씹으시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꼭꼭 씹으시면서 깻잎 향을 음미하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식이섬유가 잘게 부서지면서 위장에서 방어막을 더 잘 만들어줍니다. 대충 한 장당 10번에서 20번 정도 씹으시면 돼요. 그러면 5장 먹는데 한 2분에서 3분 걸리겠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깻잎을 다 드신 후에 밥을 드세요. 그러면 깻잎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깔려서 탄수화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 기간이에요. 깻잎 특유의 향 때문에 힘드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깻잎이 너무 질겨요, 향이 너무 강해요 하시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깻잎을 고를 때 어린 잎으로 고르시는 겁니다. 큰 잎보다 작고 연한 잎이 훨씬 부드럽고 향도 덜해요. 시장에 가시면 어린 깻잎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힘드시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괜찮아요. 끓는 물에 10초만 담갔다 빼세요. 그러면 향이 좀 줄어들고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깻잎에 들기름 살짝 발라서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깻잎의 비타민 K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들기름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정도 5장에 익숙해지시면 10장으로 늘려보세요. 이제는 한 끼가 아니라 2끼에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5장, 저녁에 5장. 또는 점심에 5장, 저녁에 5장. 본인이 편한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침은 바쁘시니까 건너뛰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땐 점심과 저녁에 나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하시면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식후에 졸린 게 덜하고요. 화장실 가는 게 한결 편해집니다. 속도 더부룩하지 않고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30장에 도전해 볼까요?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매 끼니 10장씩 드시는 겁니다. 아침 10장, 점심 10장, 저녁 10장. 이렇게 하루 30장이 되는 거죠. 무리하지 마세요. 30장이 부담스러우시면 20장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매일매일 빠짐없이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 50장 먹다가 일주일 쉬는 것보다 하루 10장씩 꾸준히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꼭 깻잎을 먼저 드세요. 밥과 깻잎을 섞어서 먹으면 안 돼요. 왜냐고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깔려 있어야 방어막 역할을 하거든요.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고 깻잎이 나중에 들어가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순서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깻잎 5장에서 10장을 천천히 씹어서 먹습니다. 두 번째, 국이나 찌개 국물을 한 숟갈 드세요. 깻잎이 목에 걸리지 않게 수분을 좀 보충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반찬을 조금 드세요. 김치나 나물 같은 채소 반찬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이제 밥이나 면을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꼭 지키시는 게 효과를 보는 비결이에요. 라면을 드실 때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면을 삶을 때 물을 한번 버리세요. 면을 끓는 물에 넣고 2분 정도 끓이다가 그 물을 싹 버립니다. 그리고 새 물을 붓고 다시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면에 묻어있던 기름기와 첨가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스프는 절반만 넣으세요.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스프를 다 넣으면 나트륨이 어마어마해요. 하루 권장량의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넣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간이 좀 싱거울 수 있는데 깻잎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깻잎 향이 라면의 싱거운 맛을 보완해줍니다. 세 번째, 토핑을 추가하세요. 계란 한 알, 청경채 한 줌, 대파 조금. 이렇게 토핑을 넣으면 영양도 보충되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네 번째, 국물은 절대 다 마시지 마세요. 깻잎이 혈당은 막아줘도 나트륨까지 막아주진 못합니다. 면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아깝다고 다 드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라면 먹기 전에 깻잎 10장을 먼저 드세요. 천천히 씹어서 먹고 나서 라면을 드시는 겁니다. 라면 한 젓가락 먹을 때마다 깻잎 한 장씩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박영수 할아버지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외식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분식집 가시면 김밥이나 떡볶이 시키시죠. 그럴 땐 추가로 야채 김밥을 하나 더 시키세요. 야채 김밥 속에 들어있는 상추랑 깻잎을 꺼내서 먼저 드시는 겁니다. 중국집 가시면 짬뽕이나 짜장면 시키시잖아요. 그럴 땐 야채 볶음을 사이드로 시키세요. 양배추랑 청경채가 한가득 나오는데 그걸 먼저 드시고 면을 드시는 겁니다. 한식당은 제일 쉬워요. 쌈 채소가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상추, 깻잎, 치커리 다 좋습니다. 밥 먹기 전에 쌈 채소부터 5장에서 10장 먹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외식할 때도 혈당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깻잎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을 배출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깻잎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둘째, 혈액 응고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깻잎의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관여하거든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를 조절해야 해요.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도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셋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5장만 먹어도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20장 먹어야 효과를 느끼세요.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본인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양을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깻잎 씻어서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깻잎 없이는 밥을 못 드실 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70년까지는 못해도 70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이게 건강 지키는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박사님, 꼭 깻잎이어야만 하나요? 깻잎이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 남편은 깻잎 향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깻잎이 최고긴 하지만 깻잎만이 답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깻잎 대신 쓸 수 있는 다양한 채소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상추입니다. 상추는 깻잎보다 향이 순하고 부드러워요. 깻잎 특유의 강한 향을 못 견디시는 분들에게 딱 좋습니다. 상추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깻잎보다는 조금 적지만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상추 10장이면 식이섬유가 약 1g에서 1.5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깻잎 대신 상추를 드신다면 조금 더 많이 드시면 됩니다. 상추 15장에서 20장 정도면 깻잎 10장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상추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바로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저녁에 상추를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상추 먹으면 졸린다고 하셨던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사계절 내내 구하기 쉽죠.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오래됩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비타민 U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라면 먹으면 속이 쓰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깻잎보다 양배추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아요. 생으로 드실 때는 얇게 채를 썰어서 드시면 먹기 편합니다.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데칠 때는 끓는 물에 30초만 담갔다 빼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다 빠져나가니까요. 자, 이제 이 원리를 다양한 음식에 응용해 볼까요? 라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겨 먹는 모든 탄수화물에 적용할 수 있어요. 흰 쌀밥 드실 때요. 밥 한 공기 드시기 전에 쌈 채소 5장을 먼저 드세요. 깻잎이든 상추든 양배추든 상관없어요. 그냥 밥만 먹는 것보다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이렇게 하시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달라져요. 국수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잔치국수, 칼국수, 우동 뭐든 상관없습니다. 국수 한 젓가락 뜨기 전에 청경채나 상추를 먼저 드세요. 국수집에 가면 김치랑 단무지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야채를 먼저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핵심은 간단해요.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깻잎이든 상추든 양배추든 청경채든 뭐든 좋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잎채소면 다 됩니다. 매 끼니 5장에서 10장만 먹어도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70년간 깻잎으로 건강을 지키셨듯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깻잎 5장, 상추 5장, 뭐든 좋으니까 먼저 드시고 밥을 드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하시면 이제 습관이 될 거예요. 석 달 하시면 검진 받으러 가시면 수치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영양정보 박사 김미영이 라면과 깻잎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라면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도 상하고 췌장도 지쳐서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깻잎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30%에서 40%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깻잎 속 비타민 K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뼈 건강에도 좋으니까 어르신들에게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깻잎의 항산화 성분들이 라면의 나쁜 성분들을 중화시켜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넷째, 꼭 깻잎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추, 양배추, 청경채, 치커리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잎채소면 모두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먹는 순서예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참고용 정보예요. 깻잎 30장을 드신다고 당뇨병이 치료되거나 완치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깻잎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차가 분명히 있으니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아요. 어떤 분은 5장만 먹어도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20장 먹어야 효과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체질, 나이, 건강 상태, 지금 드시는 약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추, 양배추, 청경채, 치커리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잎채소면 모두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먹는 순서예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참고용 정보예요. 깻잎 30장을 드신다고 당뇨병이 치료되거나 완치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깻잎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차가 분명히 있으니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아요. 어떤 분은 5장만 먹어도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20장 먹어야 효과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체질, 나이, 건강 상태, 지금 드시는 약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깻잎을 드시면서 혈당이 좋아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고 혈당 검사를 자주 받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깻잎의 칼륨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혈액 응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식단은 영양사 선생님이나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석 달에 한 번씩은 꼭 검진 받으시고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관리하세요.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70년간 건강을 지키셨던 것처럼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부터 깻잎 5장, 상추 5장, 뭐든 좋으니까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는 멋진 어르신이 되세요. 지금까지 영양정보 박사 김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묘한 건강 이야기 어떠셨나요? 88세 할아버지가 70년간 매일 라면을 드셨는데도 혈당과 혈관 나이가 50대.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으셨죠? 라면을 매일 먹는데 건강하다니 말도 안 돼.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그 비밀은 바로 생깻잎 30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라면 한 젓가락에 깻잎 한 장. 이 간단한 습관이 할아버지의 70년 건강을 지켜왔어요. 깻잎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요. 비타민 K가 췌장을 도와주고요. 항산화 성분들이 몸속 염증을 잡아줬던 겁니다. 처음엔 이상해 보였지만 그 속엔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꼭 라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밥 드실 때, 국수 드실 때, 빵 드실 때.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깻잎이든 상추든 5장만 먼저 드세요.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요.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석 달이 지나면 검진 수치가 변해 있을 겁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70년은 못해도 70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기묘한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저도 깻잎 먹고 혈당이 좋아졌어요. 상추로 해봤는데 효과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도 꼭 챙기세요. 깻잎 5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기묘한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